젊은 여성들이 사랑하는 섹시한 연상 남성의 20가지 특징. 연상 남성에게는 젊은 여성들이 깊이 매료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니, 슈가데디, 돈 혹은 뻔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실은요, 훨씬 더 미묘합니다. 거의 숨겨진 무언가죠. 그들의 매력은 과시하거나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든 아니든 젊은 여성의 본능을 자극하는 특정한 특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연상 남성들은 젊은 남성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더 멋지게 차려입고 새로운 속어를 배우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젊은 여성들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것은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연상 남성입니다. 그는 게임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조용히 자신감 있게 거의 노력하지 않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연상 남성들이 종종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덜 알려진 20가지 매력적인 특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일반적인 데이트 조언 영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자신감 넘치게 또는 안정감 보여줘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법처럼 작용하기 전까지는요. 자, 시작해볼까요? 첫째, 당신은 마치 유행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잊은 듯 옷을 입고 그녀는 그런 옷차림에 끌립니다. 젊은 남자들은 유행을 따라가려고 애씁니다. 나이 든 남자는요? 그는 유행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고 바로 그 점이 그를 스타일리시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입습니다.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에너지까지요. 완벽하게 오래된 가죽 재킷,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부츠, 로고도 없고 휘어짐도 없지만 어깨에 딱 맞게 떨어지는 셔츠. 시선을 끌기 위한 옷이 아니라 그냥 몸에 딱 맞는 셔츠.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안다는 식으로 옷을 입으면 여자들은 바로 알아차립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은 남자가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를 알아차립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 옷차림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안정감은 섹시합니다. 그녀는 외모에 집착하는 남자들과 데이트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잘생겼다는 걸 아는 남자처럼 옷을 입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그 자신감이요. 바로 그것이 그녀를 흥분시키는 겁니다. 둘째,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젊은 여성들은 남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들의 커리어, 감정 이력, 운동 루틴, 좋아하는 영화,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좋은 남자인지까지 말해야 하죠. 지치고 예측 가능한 일이죠. 그녀를 당황하게 하는 건 그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나이든 남자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루틴, 당신만의 삶, 당신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그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당신은 그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이 매주 화요일마다 똑같은 이름 없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알아챘다고 가정해봅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겠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화요일 일이라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 미스터리가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당신이 곁에 없을 때 어떤 삶을 사는지 궁금해합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을 남겨두면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녀는 당신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당신은 조용한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이 당신을 유혹합니다. 조용한 프레임은 당신의 말이 아닌 주변 환경이 당신을 대변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존재 또는 방안을 움직이는 방식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낮은 재즈 음악이 흐르고 테이블 위에는 책이 뒤집혀 있고 반쯤 비운 에스프레소가 있고 공기 중에 삼나무 향이 감돕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1시간 동안의 대화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어린 남자는 교양 있다고 자랑할지 몰라도 당신은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녀의 취향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음료를 따라주는 방식이 유혹적입니다. 그녀가 대담한 질문을 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 방식, 다른 사람들이 몰려드는 동안 당신이 뒤로 물러서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그녀가 들어오는 프레임, 즉 느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단 그녀가 당신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면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떤 남자들은 말로 감동을 줍니다. 어떤 남자들은 침묵으로 감동을 줍니다. 두 번째 유형이 되고 싶다면 침묵의 존재감이라고 말해보세요. 누가 예외가 되려고 노력하는지 봅시다. 네 번째 요점.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그러면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말하기 전 침묵 속에는 일종의 전기가 흐릅니다. 여성이 무언가를 묻고 특히 유혹적이거나 자극적인 질문을 할 때 당신이 서두르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자석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그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재치 있는 대답으로 끼어들지 않으면 그녀가 흥미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남성은 잠시 멈추는 것에 힘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냅니다. 첫째, 당신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말을 곱씹고 있거나 아니면 그저 그녀가 긴장감 속에 좀 더 오래 앉아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그녀가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녀의 뇌는 침묵을 채우기 위해 집중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표정, 바디랭귀지, 그리고 얼굴의 미묘한 변화를 관찰합니다. 이것이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이 경우 섹시함은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답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포인트 5. 당신은 놀랍고도 기묘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의식들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해요. 나이 든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섹시한 특징 중 하나는 그만의 기묘한 작은 우주예요. 매일 아침 정원에서 맨발로 걷는 걸 수도 있고 밤 9시에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을 들으며 항상 레드와인 한 잔을 마시는 걸 수도 있고 시를 쓰고 나서 불태우는 걸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그것들을 볼 때 단순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녀를 안으로 초대하는 거죠.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남자들에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의 세계에 들어와서 아직은 이해가 안 되는 의식들을 발견하면 그녀는 푹 빠져들죠. 이 남자는 누구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나도 그 의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당신이 방을 나간 후에도 이런 질문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맴돌아요. 의식을 가진 남자는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스터리한 존재죠. 그리고 미스터리에 자신감이 더해지면 깊은 에로틱함이 깃듭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당신은 그녀에게 현대식 데이트에서 바꾸고 싶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요. 당신은 아첨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현대식 데이트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로맨스를 죽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잠자리에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녀의 친구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느린 관계, 더 깊은 이야기 또는 이상한 연애 규칙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견해가 무엇이든 당신은 어울리기 위해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치 게임의 흐름을 보고 포기한 사람처럼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어린 여성이, 나이 든 남성이 그런 확고한 신념으로 말하는 것을 들으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그녀는 당신과 논쟁하고 웃고 놀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시류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그런 사람은 드물다고 느낍니다. 예스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은 그녀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남자가 됩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 당신은 쫓는 게 아니라 큐레이션을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레이더에 잡힌 게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쫓는 것과 큐레이션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쫓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DM을 쏟아붓고 모든 문자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녀가 얻기도 전에 정교한 데이트를 계획합니다. 당신은요? 당신이 큐레이션합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관심을 누구에게 줄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선택하면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가합니다. 당신은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세계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역학관계가 뒤집힙니다. 그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친 부부는 당신이 덜 쫓을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쫓습니다. 당신은 나는 이것 없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은 자석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모든 여성은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설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요점. 당신이 쫓지 않았던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의 대본이 뒤집힙니다. 이것은 조용한 권력의 움직임입니다. 누군가를 쫓지 않았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면 그녀가 아름다웠고 성공했고 당신에게 반했어도 그녀의 마음에 씨앗이 심어집니다. 당신이 선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선택권이 있었다는 것을, 당신의 매력이 외모나 만날 수 있는 기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말합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내 유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또는 우리는 케미가 좋았지만 그녀는 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삶의 새로운 이 여성에게 당신이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심지어 안주할 수 있었을 때조차도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어떤 여자가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을까? 혹시 그녀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계속 관심을 갖게 됩니다. 9번째 요점. 당신은 언제 떠날지 압니다. 웃다가 잠깐 쳐다보다가 잠시 유혹하다가 대부분의 남자들은 머뭇거립니다. 그들은 상황이 흐지부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아직 가득할 때 떠납니다. 웃다가 잠깐 쳐다보다가 잠시 유혹하다가 그리고 그 출구는 그녀를 괴롭힙니다. 최고의 방식으로요. 예를 들어 당신이 술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녀는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시계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으며 빨리 가야 해, 재밌었어 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과한 설명도 없고 약속도 없습니다. 단지 우아하게 떠납니다. 그녀는 도파민 급증과 마무리 없이 떠납니다. 그게 강력합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고 자신도 모르게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일찍 나가면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만한 삶이 있고 그녀가 따라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번째 요점. 이상하고 드러내는 질문을 하고 절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에 휘말리고 싶나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절대 말하지 않을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첫 데이트 면접 질문이 아닙니다. 호기심의 작은 불꽃이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아니면 아예 대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속에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딘가로 가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보기 위해 묻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편안함, 그 예측 불가능성, 그 미묘한 깊이. 그것은 며칠 동안 그녀의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섹시합니다. 11번째 포인트. 쇼룸이 아니라 분위기처럼 느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인정받기 위해 장식합니다. LED 조명, 아름다운 포스터, 어색하게 놓여있는 향수병, 이 모든 것이 나 아직 안 좋아해?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나이든 남자의 공간은 다릅니다.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남자처럼 느껴집니다. 어둑한 조명, 낡은 가죽 의자,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정리하지 않은 책더미. 방 안의 모든 것이 소리치는 대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곳이 얼마나 핀터레스트에 올릴 만한 곳인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생각하는 거죠. 향기, 사운드스케이프, 조명까지 어수선하더라도 의도적인 느낌이죠. 당신의 공간은 당신 에너지의 감각적 연장선이 됩니다.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더욱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12번째 포인트. 당신은 작은 것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녀는 당신의 열정을 사랑합니다.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하리만치 구체적인 것에 대한 열정입니다. 당신은 디지털 커피 머신 사용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바이닐이 더 좋은 소리를 낸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특정 브랜드의 팬이 아니라 좋아하는 팬이 있어서 잃어버리면 하루 종일 쉬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차분하고 확신에 찬 이러한 집착은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삶에 무감각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세상의 가장 기묘한 구석구석까지 드러납니다. 열정은 섹시합니다. 아주 작은 양일지라도요. 특히 그 열정이 차분하고 나이 든 남자의 에너지와 어우러질 때 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열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불을 지핍니다. 13번째 포인트. 당신은 말을 끊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려고. 예상치 못한 침묵?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화를 주도하기 위해 말을 끊습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더 활기차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요? 당신은 부드럽게 말을 끊습니다. 몸을 기울입니다. 어조를 낮춥니다. 어쩌면 그녀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안나? 그리고 잠시 멈춥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온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녀가 몸을 기울여야 하는 그 순간,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순간은 친밀함을 선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거품이 생깁니다. 오직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일종의 공유된 침묵이죠. 목소리가 높아지는 대신 낮아질 때 그것은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그녀에 대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겁니다. 그녀가 반응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연기가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어떤 말보다 그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14번째 포인트. 당신은 마치 그녀가 아직 보지 못한 영화처럼 당신의 과거를 언급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며 인정이나 동정을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요? 당신은 마치 그녀가 나중에 볼 영화처럼 당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언급을 늘어놓습니다. 베를린 챕터였죠. 또는 90년대는 이상했다고만 해두죠. 그리고는 넘어갑니다. 이런 미묘한 스토리텔링 스타일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완전한 버전을 얻으려면 계속 살아야 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역사가 겹겹이 쌓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여러 삶을 산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녀는 방금 마지막 장면에 도착한 것처럼요. 그녀는 모든 것을 바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빵가루를 원합니다. 순간들. 놀림거리. 그리고 당신은 애쓰지 않고도 그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당신의 과거는 투구가 아니라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15번째 포인트. 당신은 당신만의 침묵을 즐깁니다. 심지어 그녀 곁에서도요. 이것이 남자와 남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당신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나 칭찬, 질문으로 공기를 채우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녀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소파에서, 산책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저 있을 수 있습니다. 압박감도,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은 에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침묵을 지루함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만의 고요함과 평화를 누릴 때 그 평화가 그녀에게도 퍼져나갑니다. 그녀는 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안정감과 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을 할 때 모든 단어가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당신은 그저 말을 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 차분하고 집중된 에너지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긴장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16번째 포인트. 당신은 스스로 위험 신호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나게 무장 해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녀보다 먼저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알려드리자면 저는 잡담을 정말 못해요. 또는 감정적으로 느릴 수 있어요.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속도일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것들을 숨깁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학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커피 주문에 대해 설명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솔직하고 중립적이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뇌에 스위치를 꼽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하는 대신 당신의 자각력에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신뢰를 쌓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것에 대해 솔직하다면 그가 다른 어떤 것에 대해 솔직할 수 있을까? 이런 종류의 감정적 투명성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특히 인정을 바라지 않는 남자에게서 나올 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입니다. 17번째 요점. 당신은 터무니없는 은유로 유혹합니다. 픽업 라인이 아닙니다. 뻔한 대사는 잊어버리세요. 부드럽게도 잊어버리세요. 유머 감각이 있는 시인처럼 유혹합니다. 디저트로 차려입은 문제아처럼 보여요. 또는 당신과 이야기하는 건 뇌진탕이 있는 재즈를 듣는 것과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좋아요. 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은유는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장난기 있고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매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에 질감을 만듭니다. 리듬을 만듭니다. 당신이 우스꽝스럽게 들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창의적이고 자신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조합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대본을 따르는 남성에게 익숙합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즉흥적으로 행동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 불가능성은 그녀를 웃게 하고 얼굴을 붉히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 포인트 18. 당신은 씁쓸함 없이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은 그녀를 흥분시킵니다. 그래, 잘 안 됐지 라고 말하고 웃을 수 있는 남자보다 더 섹시한 건 없어. 과거의 연애, 사업,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패한 일들을 부끄러움 없이 인정해. 자존심을 건 이야기로 만들지 않고 그냥 공유해. 이런 감정적 성숙함은 극히 드물어. 특히 많은 것을 겪어온 남자들에게는. 더 깊은 무언가를 나타내기 때문이야. 다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꼼짝 못하게 멈춰있지 않아. 진화하고 있어. 씁쓸하지 않다는 건 이미 치유됐다는 뜻이지. 젊은 여성에게 그건 차가운 세상 속 따뜻한 불과 같아. 오래된 상처에 매달리거나 탓을 돌리지 않아. 그저 더 현명하게 폭풍을 겪어봤지만 아직도 춤을 추고 있어. 라고 말하는 미소를 지으며 있을 뿐이야. 19번째 포인트. 틈새 시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잘하는 게 있고 그걸 자랑하지도 않아. 플라멩코 기타를 연주할 수도 있고 체스말을 조각할 수도 있어. 어쩌면 당신은 일본어를 할 줄 알지만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볼 때 그녀의 눈이 빛납니다. 섹시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끼가 아니었습니다.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디오 게임에 숨겨진 레벨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이 남자에게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조용한 능력은 모든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깊이를 더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영원히 탐험할 수 있는 세계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20점. 당신은 사라지지만 미완성된 한 문장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전설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깔끔하게 끝내지 않습니다. 활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미스터리를 남깁니다. 어쩌면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깊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칭찬일지도 몰라. 어쩌면 잠깐 동안만 잠깐 바라본 눈빛일지도 몰라. 그리고 당신은 떠나간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쫓을 필요도 없다. 그저 부재일 뿐이다. 하지만 공허함은 아니다. 그녀는 그 후에 침묵 속에서 당신을 느낀다. 그녀는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린다. 당신이 끝내지 못한 문장, 설명하지 못한 이야기, 비밀처럼 느껴졌던 당신의 눈빛. 당신은 사라진다. 게임을 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쫓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하세요.